(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고 벌써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국, 유럽 등 자유진영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러시아는 친러시아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은 러시아를 편들며 같이 싸우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새로운 냉전 구도가 형성되어 가며 제3차 대전까지 거론되고 있는 혼란스러운 정국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군비 확대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의회는 올해 1천억 원 규모의 특별 방위비를 조성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독일 국내 총생산의 연간 1.5% 수준이었던 국방비 지출을 20%까지 늘리게 되었습니다. 영국도 2028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5%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지금까지 군사비 지출을 꺼리고 있던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같은 나라들도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참여한 선거를 앞둔 일본은 GDP 대비 1% 전후의 국방비를 유지하던 틀을 깨고 집권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국방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리고, 일본 방위만 하던 것에서 적에 대한 공격 능력과 일반 군대 보유를 목적으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2차 대전 이후 75년 만에 개헌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전쟁 결정으로 많은 전문가들과 사람들의 예상이 뒤집어졌고, 세계 경제의 폭락과 식량난, 에너지난이 지구의 모든 인류를 위협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기간의 평화에 익숙해졌던 인류는 이제 다시 언제든 심각한 전쟁으로 자신들의 생활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을 테고 피하고 싶겠지만, 그래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게 바로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과연 당신은 나라를 위해 총을 들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세계인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WVS에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WVS는 세계 가치관 조사 기관으로서 1981년 시작된 오스트리아 빈을 연고로 하는 비영리 사회과학 연구기관입니다. WVS는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환경, 가족, 종교, 정체성, 안보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의식을 조사, 기록하고 있습니다. WVS의 2021년 조사에서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조국을 위해 싸우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낮았던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싸우겠다라고 응답한 일본인들은 13.2%에 불과해 조사 대상 79개국 중 가장 낮았죠. 리투아니아 32.8%, 스페인 33.5%, 마케도니아 36.2%, 이탈리아 37.4% 등이 일본의 뒤를 이었지만, 이들 국가에서 싸우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0%대로 일본에 비해 20%포인트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일본은 모르겠다는 응답이 비슷한 순위권의 국가들에 비해 20에서 30%포인트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본인들 중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많은 것은 일본의 교육과 사회사상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지금까지 꾸준히 2차 대전에서 일본의 책임을 회피하고 마치 평화를 위한 나라로서 자위대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교육과 사상 주입을 해왔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일본의 젊은이들은 오히려 전쟁에 대한 심각성과 잔인성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자위대를 군대가 아닌 그냥 국가라는 빌딩을 지키는 경비원으로서만 취급하게 됨으로써 자신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과 희생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일본인은 일본에 전쟁이 나겠어? 전쟁에 왜 내가 총을 들고 나가야 해? 나는 반응밖에 못하게 되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비해 일본과 같은 전범국이자 패전국이었던 독일의 경우 응답자의 44.8%가 전쟁이 나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2.2%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은 일본과 달리 2차 대전에 대한 정확한 역사 교육과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럽의 강대국 독일을 지향했기에 오늘날 다시 새로운 유럽의 강국인 독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보유한 강대국 독일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같은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 국민은 67.4%가 싸우겠다, 32.6%가 싸우지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싸우겠다라고 응답한 한국인 비율은 조사 대상 79개국 중 40번째로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역시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2015년 조사에선 한국 남성 89%가 참전하겠다고 응답했던 것에 비하면 6년 만에 22% 정도 하락한 것입니다. 거기다 싸우지 않겠다라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변화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1981년 6.5%에서 2017년 이후에는 32.6%까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한편 싸우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베트남이었습니다. 요르단 93.8%, 키르기스탄 92.7%, 중국 88.6%, 노르웨이 87.6% 등이 뒤를 이었는데 이는 단일 사상 교육과 종교관이 강한 나라에서 두드러진 수치입니다. 주목할 것은 중국은 개혁 개방 정책의 영향으로 전쟁에 대한 거부감이 늘어났던 2000년 초반에 비해 시진핑 정권의 애국주의 교육 효과 때문인지 2010년 74.2%로 하락되었지만 2017년 조사에서는 88.6%로 14포인트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교류가 많은 베트남과 중국은 개혁 개방으로 경제 성장을 맛보고 있는 국가이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사상체제로 인해 국가에 대한 충성과 희생을 제일의 미덕으로 여기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자부심과 애국주의 교육이 강한 나라들로 유명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경제 성장을 위해 국민들에게 외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애국이다 라고 호소하기도 했고, 코로나 시기에 방역을 위해 외출 금지를 어기고 집을 벗어난 사람을 신고하는 당신은 애국자, 애국 시민은 손을 자주 씻고 소독을 생활화 합니다 라는 국가 차원의 선동 문구를 대대적으로 배포했었습니다. 이런 애국을 강조한 문구와 호소문은 베트남 국민들에 의해 문제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대중매체와 SNS를 통해 중국에 대한 중화주의, 애국주의, 국수주의 사상을 미친듯이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대만 합병과 미국과의 전쟁도 염두에 두고 있는 중국은 이런 사상 주입을 통해 많은 중국 젊은이들을 국뽕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Z세대로 지칭되는 이런 젊은이들에게 코로나 발원지가 중국이라거나 대만은 독립국가라든가 미국과 싸우는 건 무모하다라든가 하는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은 SNS를 통해 활발히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중국의 위대함과 강력함을 설파하고 심지어 오프라인 무대에서도 공공연히 중국의 중화사상과 미국도 능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걸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1990년 전후 안보 불안감이 해소된 덕인지 다수의 조사 대상국에서 싸우겠다는 응답은 감소 경향을 띄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 전후로 다시 공통적으로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선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로 인해 급격하게 확장한 군사력에 대한 주변국들의 불안감, 냉전 이후 규모가 커진 종교와 사상의 차이로 촉발된 세계 각국의 국지전, 이로 인한 난민과 이민자 문제, 테러에 대한 공포, 경제전쟁으로 차이가 커진 빈부격차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족주의와 국수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 단일화폐에서 탈퇴한 영국의 브렉시티, 그 다음에 미국 대선에서 대부분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워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들입니다. 2022년 올해 상반기에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세계 각국은 심각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장 심각하게 이 사태를 받아들이고 있는 나라는 대만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만 내에서는 중국 침략 위협에 대해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만은 지금까지는 중국의 침략 위기에 국민들의 위기의식이 해이하고 모병 제도를 실시하기도 해서 군대 운영에도 공백이 생길 터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중국의 위협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올해 여론조사에서 대만인 70%가 중국의 침공 때 싸우겠다고 응답했고, 의무군 복무기간 연장에도 78%가 찬성했습니다.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중국의 위협이 대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것입니다. 중국의 대만 위협은 당연히 미국이 개입이 불가피하며 또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시 동북아에선 한국의 주둔 중인 주한미군 기지가 핵심 기지가 될 것이며 중국으로서는 최우선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폴 러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 능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라며 주한미군 운영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며칠 전 폐막한 나토 정상회의에서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침공이 푸틴의 전략적 오판에 기인했으며
중국도 똑같이 파국적 오판을 할 실질적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자유세계가 협력해 대만이 방어할 수 있게 돕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힘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 중에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오래 버틸 거라고 생각한 이도 없었고 일반인들도 우크라이나는 무모하게 버티지 말고 러시아의 말을 들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지금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 4개월을 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애국심과 높은 안보의식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로 인해 전쟁 초기 나토에 안위하고 패배주의적 생각을 뒤집는 계기가 되었고 유럽의 약소 국가들에게도 애국과 안보에 대한 의식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유럽에만 속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의 새로운 위협과 그에 따른 안보의식과 사상적 무장의 필요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상 만지창이었습니다.